자, 이제 우리 저기 있는 8번을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우리 문제가 좀 약간 앞에 좀 적기도 하지만 약간 좀 동떨어진 문제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고날 할 것만큼 모의고사를 줍니다. 문제를. 한 30개 정도. 한 30분 일찍 오셔서 좀 풀어보시라고요. 해설은 그냥 단맛 쭉 불러주고 잘 이해 안 되는 것만 해설할게. 한 30분 정도.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30분에 와서 할 분량을 미리 정해줄 테니까 그것만 공부해 와서 한번 쳐보시라고요. 자, 이제 문제 8번, 9번. 여러분 보시면 8번, 9번, 10번 요거 3개 묶어보자. 3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부동산 토지 용어. 토지 용어인데 토지 용어는 주로 볼게요. 이제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요약지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 11페이지. 이 토지 용어는 우리 최근에 문제 보는 게 토지 용어만 시험 내지 않고 사실은요, 지목. 그리고 지목도 보통 시험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1차만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2차 하는 분은 공식법 지목을 워낙 하는 게 잘 알지만 실제로 1차만 하는 분은 거의 지목을 배운 적 없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시험 낼 수 있죠. 다음은 지목, 다 이러이러한 내용 중에 지목 속에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게 시험 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1차 하는 분은 가장 좋은 방식이 있죠. 안 본 놈이 지목이에요. 1차만 하는 분들은. 왜? 우리 보통 전부 다 토지 용어, 즉, 활동상 분류를 보통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우리 배우고 있는 핵지니, 그 다음에 건부지 등등은 절대 지목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처음 본 놈이 곧 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공부하는 분들은. 다만 이제 지목 중에 최근에 작년에 우리 27회 때 시험 난 것은 아주 구체적 시험 낸다고. 11개 지목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는 시험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우리 요약지 보니까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있는 그 지목, 요 정도 지목은 좀 갖고 가자고요. 자, 일단, 거기 있는 12페이지 맨 위에 보니 지목 구분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하시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로 낼 게 이쪽에 있는 16, 그러니까 제방과 하천, 국어, 또 유지, 이런 걸 시험 많이 내죠. 냈을 때. 우리 거기 있는 말 그대로 제방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뚝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 하천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1차는 물을 고려해서, 물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수가 있거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국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랑이죠. 그 핵심은 수로 뚝이라면 곧 이건 전부 다 국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지는 뭐예요? 물이 고여있는 거죠. 저수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찰용지 등 없죠? 종교용지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채용용지, 유원지 등은 지목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 나온 게 뭐냐? 거기서 국어가 시험 나왔죠? 국어가 시험 나왔죠. 여기서 설명된 게 뭐냐라고 설명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 내용은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이 공법에 있는 내용 중에 저기 뭐 있습니까?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죠.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고. 얘도 우리 1차만 공부한 분들은 항상 나오던 제일 끝에 말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끝에.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거기서 뭐 있습니까? 본 다음에 1번과 그 다음에 4번, 5번. 자, 첫 번째 이렇게 하죠. 주거, 환경, 도시, 환경. 얘는 보니까 첫 번째 관리 사업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개선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 환경도 뭐가 있습니까? 정비 사업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 요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한다고.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제일 끝에 가시라고. 주거 환경을 뭐 하는 거요? 여기 답이에요. 여기.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이죠.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을 뭐 보존한다 등등 나오죠. 관리, 즉 정비 등등이 나왔을 때 이게 뭐 있어? 다른 말로 주거환경 저기 있는 관리사업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는데 어쨌든 이 주거환경은 잘 볼게요. 개선이 아니면 전부 다 이건 관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자,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이 있죠. 얘는 항상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반 시설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좀 쉽게 생각해보죠. 재개발 어떤 도시 전체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건축 집 한 채를 다시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재건축은 결국은 그 도시 기반이 양호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하고 단지 노후 불량 있는 것만 결국은 제거시키는 거죠. 근데 재개발은 그 지역 전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반시설이 뭐 있습니까? 열악하게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서 여기 있는 개념 자체를 분명히 묻는다, 문제가. 그래서 풀어보는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항상 나오거든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끝에 있는 말을 잘 보시라. 앞에 말씀 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있죠. 핵심이 뭐냐? 주거 나오면 주거 환경이고, 그 다음에 개선 나왔을 때만 뭐 있어? 주거 환경 개선. 그 업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정비라든지 또는 관리 등이 나옵니다. 나오면 어디가 보존 등이 나오면 이건 다른 말로 관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는 도시 환경은 뭐 있습니까? 무조건 도시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죠. 주택에 대해서 주거 전용 지역과 주거 일반 지역이 있죠. 전용 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죠. 일반은 1, 2, 3종이 있죠. 그래서 전용은 결국은 단독이냐 공동 묻는 거예요. 그래서 1종이 뭐죠? 단독. 2종이 그 다음에 일반은 1, 2, 3, 저기 1, 2, 3종이 있는데 저층, 중층, 고층이죠. 근데 이런 게 키워드라 문제에서. 물론 또 보니까 우리 과거에 시험 냈던 게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거 시험 낸 적이 있어. 공동주택 크게 4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다기, 요 4개요. 자, 일단 이런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하자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뭐 있으면 이 아파트는 뭐 저기 면적 따지죠. 몇 층 이상 뭐 쭉 나오는데 5층이죠. 12번요. 4층 이하인데 몇 메타? 초가 있을 때 그 이하면요. 다세대 올라가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자고요. 문제에서. 자, 일단 그려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1차 과목 개론에서 툭툭 이게 튀어나온다고 이게. 자, 일단 그려보시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뭐가 중요하면 토지 용어예요. 토지 용어. 그러니까 토지 용어 좀 먼저 이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공부한다면 이제 뭐 있습니까? 지목이란지 또 저런 뭐 있으면 내용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일단 토지 용어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묻는 게 택지하고 뭐죠? 토지.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요거 묻는 거요. 나지하고 건부지. 세 번째 묻는 게 후보지 이행지죠. 네 번째 필지, 핵지. 요 정도까지는 공부하셔야 돼. 다른 몰라도.
자, 일단 이제 이 가보자. 택지는 이 택자가 뭐예요? 집 택자야. 집을 지어줄 땅. 그래서 예를 들고 뭐 있습니까? 집 짓는 용도 뭐 있죠? 주상공이 있는데 뭐 이건 큰 의미 없는 거죠. 이 뒷말이 중요한 거죠. 자, 이미 건물이 있거나 또 향후에 뭐 있습니까? 세울 수 있는 땅만 가지고 택지다. 그 다음에 부지는 뭐예요? 키워드. 집을 짓지 못하는 땅도 포함되고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자, 건부지는 요거 묻는 거죠. 건부지는 토지 위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는 부지. 나지는요? 이게 나지는 실제 시험 내면요. 우리 토지 보상 지침서에 있는 그 문구를 그냥 그대로 시험 낸다고. 그래서 자, 첫 번째 물리적 제한은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물리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은 공법 무조건 있어, 무조건. 사법상 제한은요?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장난치면요, 요 두 개의 용어가 장난쳐야 돼. 가끔 보니 이거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법상 제한이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 보상 지침서에는 뭐 사법상 제한이 없지만 실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 나지 건부지는 특히 묻는 거죠. 원칙은 건부 뭐예요? 건부 감가란 말 뜻이 뭐죠? 나지에 비해서 건부지 가격이 낮다. 자, 예배절 뭐 있어? 건부 뭐가 있습니까? 증가가 있죠. 이 건부 증가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건 어떤 예가 포함되는 건데 규제가 뭐 할 때? 강화될 때.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는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나오거든.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이 나왔을 때고 이거 후보지요. 거꾸로 지역 내란 말하고 이행지죠. 근데 우리 보통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굳이 본다면 이까지는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후보지란 것은 반드시 모든 지목이 동시에 뭐 있습니까? 모든 지목이 동시에 변경돼요. 그런데 이행지는 항상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자,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보니까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이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주거용이 상업으로 변경되는 토지? 이건 소분류지, 소분류. 택지 내에 뭐 있으면 주거, 상업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주거도 지목이 뭐요? 되고 상업도 지목이 되지. 이것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항상 이행제 된다 해서 모든 지목이 동시에 변경되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 결국은? 필지, 획지요. 획지. 자, 일단 잘 알자면 필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뭐나 아이템이 구분 목적이 하나의 뭐요? 집안 있는 거. 권리를 구분할 목적이죠. 거꾸로 획지는 뭐 있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땅값이 얼마 될까 파악할 목적이죠. 이럴 때 보니까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필지는 뭘 강조합니까? 이런 무슨 측면? 법률 측면. 획지는요. 경제 측면이면서 이건 부동산 학적 측면이에요. 자, 이때 보니까 단위가 필지는 무슨 단위죠? 등기, 등록 단위죠. 그 다음 획지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상 단위 활동. 자, 그러면 이건 묻습니다. 아마 이런 건 모의고사 문제 가끔 장난치거든요. 조금 어렵게 낸다 치면 면적에 대한 단위는 뭐예요? 필지입니까? 백지입니까? 응? 면적의 단위. 네? 뭐 이양 찍는 건데, 그죠? 답은 둘 다야. 자, 이 말이 보세요. 볼래요? 자, 현재 이게 두 필지가 있어요. 아, 네 필지 할까? 자, 네 필지 있는데, 이 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이라고. 획지는 뭔가 하면, 현재 땅값이 140 하죠. 동일한 토지 가격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이야. 그러니까 둘 다 공통된 말은 일단의 하나의 면적이라고. 하나의 면적인데 권리면 이게 필지고 가격이면 획지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끔 시험 나거든요. 획지는 면적에 대한 단위 이런 시험 난다고.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절대 면적에 단위라 쓰면 틀리다고. 정확하면 뭐 있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가격,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 쓰면 맞다고. 또 동일한 법률을 가지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 쓰면 이건 필지인데 그냥 단지 막연하게 뭐 있어요? 획지라는 것은 여기 있는 면적에 대한 단위 쓰면 틀린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아마 이런 건 모의고사 문제에서 충분히 장난쳐. 근데 실제 시험은 거의 장난 안 치거든요. 왜? 이거 조금만 잘하면 이의가 제기되거든요. 그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그냥 깔끔하게 끝내시라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그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보통 요거까지만 사실은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볼 게 뭐 있냐 보니까 대지란 말과 맹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으면 A 땅과 B 땅과 C 땅이 있으면 우리 가끔 여기 보니까 여기 도로예요. 도로인데 이렇게 된 땅이 있죠. 개인 사로가. 여기 마치 뭐 있으면 자료 모양이지. 그래서 이걸 자료형 대자를 써가지고 뭐 있습니까? 이게 대지인데 그냥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좁은 접속면이지. 접속면을 갖고 있는 토지, 이게 다른 말로 대지고. 그 다음에 맹지란 말 뜻은 뭐죠? 네, 그 말의 핵심이죠.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 이 키워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법지. 자, 법지 반대가 누굽니까? 빈지. 자, 법지라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빈지는 하지 않는다. 활용 실익이 있냐 묻는 거지. 법지는 활용 실익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적거나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적거나 없는 거야. 아니, 약간 쓸 수 있잖아. 때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것만 설명하니까 자꾸 이것도 틀리다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있지만 적거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빈지는 활용실익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니까요. 놀고 있는 땅이에요. 자, 첫 번째 유효지, 효한지. 그 다음에 이 공한지는 눈에 확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항상 이거 두 개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물론 한자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유효지는 마냥 쉬고 있는 백수죠. 그죠? 백수. 얘는 뭐 있습니까? 효한지는 휴가 간다 생각, 휴가. 그러니까 재충전 목적이지. 말 그대로 지력 회복 목적이 되죠. 공한지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도시 내란 단에서 꼭 들어야 돼.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집가 상승 또는 투기 목투기. 이런 거예요. 자, 그 이외에 보니까 여덟 번째 나와 있는 게 포락이란 말이 시험 냈던데, 그 다음에 선하지란 말, 선하지.
그 다음에 원지. 원지를 보통, 우리 소지를 알고 있대. 소지, 원지, 원래 있는 땅. 이 말 뜻이라고. 그래서 포락은 무너져 내린 땅이죠. 하천 박힌 땅. 선은 고압선이야. 고압선 아래 있는 땅이라고. 그 다음에 원지, 원래 있는 땅. 이 말은 자연 상태에 있는 거. 자연 상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을 소지, 원지를 용어 쓴다고요. 그래서 뭐 뜬금없이 이게 가끔 답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얘가 포락지가 2번 시험 나거든요. 포락지 가지고. 오히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시험 내는 지 마음이지 뭐 마음은.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내야 되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럼 봐볼게 이제. 네, 8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에 있는 문제 좀 우리 문제집 보면 문제 약간 좀 적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저기 기출된 문제 있죠. 그거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잣대는 기출된 문제야. 이게 보편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항상 기출 문제 다시 가보시라고. 해서 꼭 풀어보시라고. 자, 일단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키워드 보니까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아니한 토지죠? 맹지죠? 우리 거기 있는 현재 그 1번의 대지는 여기 무슨 대자요? 그건 자료형 대자 아닌데? 응? 요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땅 위에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집터 집자 이게. 집터 집. 집터대. 그래서 자, 이거, 글쎄, 이런 거에 장난치는 얘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봐서. 하여튼,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꾸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모의고사 문제 풀면 좀 처음 보는 용어 나오죠. 그냥 버리시라고. 거기 자꾸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익숙한 걸 자꾸 보시라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요건 지목상 대지. 다 대지입니다. 얘는 건축법상 대지예요. 요건 뭐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상 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뭔가 하면 요 지목상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요거 2개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 대지는 뭐 있습니까? 상업과 주거가 뭐 있을 수 있습니까?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개론 과목에서는 이런 대지란 걸 보통 관리해서 안 내게 돼 있다고. 왜? 반드시 한자 써줘야 되니까 머리 아프게. 그래서 얘는 보통 시험 안 내게 돼 있으니까 결론 보지 말자는 거야. 그런 의미 같죠. 그러니까 혹시 이건 아셔야 돼. 나한테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좁은 접속면, 좁은 통로가 있는 땅을 가지고 맹지를 한다. 이 장난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맹지에 대한 개념 이걸 알게 해서 여기 있는 요 설명 알고 있어야 되지만 굳이 대지 자체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틀린 말은 그렇게 낼 것 같아. 맹지 대놓고 좁은 접속면, 좁은 통로가 있는 토지를 시험 낼 것 같아. 틀린 말로서는. 그런 개념을 낼 수 있는데 직설적으로 이건 대지라고 시험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8번에 2번. 자, 키워드 뭐 있죠? 가격, 수준. 이게 뭐죠? 택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이용되거나, 되는 것이 나 있고, 이건 뭐죠? 택지죠? 네. 3번. 자, 택지이면서 지상에 건물이나 그 정착물이 없고, 자, 핵심이 뭐지? 벌써 토지 건물이 없는 거죠. 사법상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 나지. 그 다음에 5번요.
낮에는 체유형이 기대되기 때문에 핵심이 뭐예요? 건보지보다 가격이 뭐 있습니다. 높게 평가된다. 이 말은 건보 감가가 일반적이다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1번 가볼게요. 자, 핵심이 뭐 있냐? 예, 이행지, 지역의 세분화된 지역내. 지역내나 있죠? 이건 이행지죠? 포락은 뭐야? 무조건 무너져 내린 땅. 하천으로 바뀐 땅이에요. 그 다음에, 3번요.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감정평가란 건 가격이지. 감정평가 가격권이 핵지거든요. 따라서 얘는 뭐 써야 됩니까? 감정평가 아니라, 예, 저기 있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 예, 그걸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요. 후보지 나 있죠? 찾아가야 돼, 이제. 뭐 나야 됩니까? 지역 상호간. 혹시 아주 야비하지만 전환된 토지라 장난칠 수 있어요? 전환된 건 아니에요? 전환 중이지. 그래서 아까 보니까 후보지 행지는, 지역 내, 지역 상호간 보지만 뒤에 혹시 모르니까 변화된 토지는 아니에요? 그건 좀 조심하라고. 변화 중인 땅이지. 자, 그 다음에, 예, 5번요. 5번. 소지란 것은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쭉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건설업계나 감정평가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로서. 하여튼 난 이거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자, 그 말 빼버리세요. 다 빼버리겠죠.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있는 토지 쓰면 쓰는 순간 오액서 틀린 거다. 왜 틀렸어? 개발되기 이전에 땅이 뭐 있는데 꽤 많잖아. 개발되기 이전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땅 써야 한다고, 정확한 말은. 앞에 이 말 저 말씀인데 실제 핵심 다 빼버렸어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이 가장 중요한 말은 인간의 개입하기 전에 있는 원래 있는 땅. 그래서 원지란 말이고 이거 원래 있는 땅, 이 한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상 인간의 개입하지 않는 원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라서 정확한 말은. 자, 그래 보시고.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10번요. 10번 보니까, 예, 1번. 10번 1번. 답이 뭐죠? 농지지. 주거가 뭐지? 택지지. 택지 맞죠? 그럼 대분류 아닙니까, 이거? 그죠? 대분류면 이거 뭐 됩니까? 후보지. 근데 1번 틀렸죠? 왜? 전환된 토지. 자, 2번 갑니다. 예. 2번은 그 말문 택지와 대지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또 뭐 있습니까? 건축물을 지어줄 수 있는 토지로서 택지가 건축법상 용어인 반면에 대지랑 감정평가상 용어다. 틀린 거죠? 우리 반대로 써야 되죠? 택지는 뭐요? 택지는 아니, 말은 다 맞아. 맞는데 이런 기본, 잠시. 자, 저기 요약집 16페이지. 16페이지 맨 위에 표가 있죠. 박석. 택지, 농지, 그 위에 제목이 뭐 있어? 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란 것은 우리 아까 이제 건축법상 용어이지만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 분류요. 그래도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야비한 문제예요. 일단 공통된 말은 대지나 택지는 뭐 있습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러분 용어상 택지가 더 넓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대지가 더 넓겠습니까? 얘가? 얘하고 여기 택지상 용어상 어떻게 더 넓냐고. 넓은 개념. 응?
건축 중이거나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데 저기 있는 대지를 만드시면 주거, 상업, 공장만 쓰지. 얘는 뭐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학교, 공원 등등 다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예, 결론. 머리 복잡하죠? 버리고. 핵심만. 택지는, 택지 대지는 둘라 뭐야? 건축, 중, 이미 건축된 토지, 요까지만. 이게 뭐 감정평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난 모르겠어. 자, 그 다음요. 네. 3번 갑니다. 휴한지. 목적이 휴가 가는 거지. 지력 회복 목적이죠. 따라서 이게 뭐 있습니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 4번 갑니다. 법질은 활용시력이 적거나 없는 거예요. 예, 반대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예, 소유권은요? 있죠. 따라서 이건 뭘 묻는 거죠? 빈지 묻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자, 우리 건물 짓고 남겨진 토지 있죠? 빈 공짜, 공지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11번 문제는 한번 해보세요. 실물 뭐 딱히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보니까. 뭐 답은 금방 나오는 건데, 다만 조심할 건 저기 뭐 있습니까?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구분하셔야 돼. 둘 다 뭐 있습니까? 660 초과인데, 자, 초과 뭐,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다세대는요? 그죠? 예, 이하죠, 이하. 이하이고, 둘 다 공통된 건 몇 층? 4계층 이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4계층 이하인데 공통점인데, 저기 뭐 있습니까? 연립은 660 초과. 그 다음에 다세대는요? 이하. 그것만 좀 조심하. 다른 건 장난칠 게 없을 것 같아. 굳이 어떤 용어 장난친다면. 자, 그래 보시고요. 예, 여기까지가 예, 하나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자, 뒤에 13번부터 있죠. 13번부터 13, 14, 15, 16번까지 묶으세요. 13, 14, 15, 16. 여기 한 테마인데요. 자, 요건 뭐냐? 우리 부동산 속성 중에 이거 한 적이 있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위치로서의 부동산, 이런 거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자, 일단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즉, 우리 저기 있는, 요약집은요. 예, 21페이지. 21페이지. 항상 여러분들은 이 공간이란 말을 딱 쓰는 순간 이건 전부 다 내 소유권 범위를 묻는다 생각하세요. 소유권 범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 범위는 반드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렇게 하자고요. 현재 이게 지구라면 내가 땅을 요만큼 샀을 때 지구 핵을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면 나가는데,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할 게 뭐냐? 모든 게 전부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지 않고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잘 알지만 첫 번째 보니까 이 말 묻는 거예요. 이 소유권은 반드시 지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죠. 또 지하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중권이 될 것이고, 공중 공간 이용되는 게 공중권인데, 가장 첫 번째 할 게 뭐냐?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면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된 게 무슨 권리 속에 포함될 것이 없는다고. 자, 이렇게 내겠죠? 네, 지표상의 타인에게 배타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무슨 권리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표상이지. 무슨 권리? 네. 그 다음에 공중권이에요. 공중권은 공중공간에 대해서 타인에 뭐 있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되는 권리. 그냥 이러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 이 권리가 있죠. 그냥 지표냐, 저기 있는, 그 다음에 공중이냐 등등 이 말만 하시면 이게 무슨 걸로 알 수 있다고. 근데 참고로 이 개념 묻는 건 절대 틀린 말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건 아셔야 돼요. 이때
공적 공중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쓰면 된다고. 과연 항공기 통행권과 전파 발차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됩니까? 이런 말만 기억하시라 문제에서. 여기 있는 사적 공중권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일조권, 조망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지하 공간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지표권, 지중권, 사적 지중권이죠. 자, 사적은 결국은 토지 구성물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됩니까? 땅을 구성하고 있는 물건, 흙, 돌 이런 거 포함되는 거지. 왜? 이건 사적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사적이다 공적이다 알 필요 없어요. 나왔을 때 이게 내 권리 속에 포함할래 말래 이거 맞으면 된다고. 그중에 특히 이 토지 구성물 중에 지하수도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거죠. 자, 마지막 보니까 공적 지중권의 대설명인데, 자, 이건 공적 보지 말고 미채굴된 광물은 내 소유권 속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만 정리하시라 문제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중권 항상 물으면 딱 정해져 있어요. TDR은 무슨 권리? 무슨 권리? 무조건 TDR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공중권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 다음에 이 지표권은 중요한 말이 물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권리인데 이거는 한 번쯤 좀 기억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공중권까지 이미 낼 것이면 다 냈거든. 그럼 결국은 앞으로 낼 게 뭐냐? 여기 있는 지표상에 있는 물, 강, 하천, 호수, 냇가 있는 물에 대한 설명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 물에 대한 권리는요. 크게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수권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강, 하천 밑에 이 바닥이 있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하에 토지 소유권 경계. 자, 일단 용수권은 크게 두 개 있죠. 유역주의하고 무슨 주의? 선형이 있죠. 한국어 무슨 주의? 한국. 무슨 주의요? 일단 결론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묻는다 문제에서. 다만 선형은 먼저 쓰는 거거든. 보통 사막이나 건조지에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이게 선형주의라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물이 굉장히 풍부한 서변적이 있죠. 이런 건 유역주의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보면 사막이나 건조지가 아니거든. 따라서 당연히 유역주의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선형 알 필요 없다는 말뜻이. 다만 철저히 유역주의만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유역주의 말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형평성 있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유역주의인데, 결국 얘는 장난치면 이 말을 장난쳐야 돼요. 따라서 형평성 있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만 인정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물 근처에 있는 유역, 권지역 사람과 형평성에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물 관계 없는 비유역 권지역까지 형평성에 분배받는 건 아니들.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괜히 유역이 뭐냐 선형이 뭐냐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물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인데, 자, 얘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항해가 가능할 것인가, 항해 불가능 달라지는데, 일단 이건 좀 국가간 보지 말고 개인 간일 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가 될 수 있는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과 B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있죠. 예, 소유권 경계는 전부 다 가장자리까지만 자기 소유권 경계가 있고, 이 중앙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항해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죠. 하천당은 결국 뭐 있어요? 소유권 경계는 보니까 여기 있는 중앙까지 자기 소유권 경계에 미친다. 이런 것만 좀 정리하시라고 문제에서.
자, 우선 지중권은 딱히 볼 게 없어요. 다만 지중권은 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보는 시간 달라진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 달라진다. 자, 그거 이외에 이제 말로 장난칠 게 한 두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 가격. 내가 땅을 샀단 말은, 토지 가격은요. 지표 공간 이용될 겁니까? 아니면 3차원 공간 전체 이용될까요? 그죠? 뿌려보시면 돼. 3차원 공간 이용될 거다. 그 다음요. 두 번째. 현행 지적은 수평 지적, 입체 지적. 현행 지적. 수평 지적이죠. 절대 입체 지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향후에 입체 지적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한국도 입체 지적을 시험해 본 적이 있다. 했어? 일산적에서? 네? 해봤다고. 했는데 이걸 4년 전입니까? 그 당시 이걸 그때 했었는데 보면 입체적이 꽤 중요하거든요. 하다가 지금 접었어. 왠지 압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입체 지적할 때 분사하는데 돈이 얼마 든지 압니까? 이게 한 3조 6천 들어가. 그래서 그냥 접어버렸다고. 자, 그래서 혹시 한국도 입체 지적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다서 맞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실제 내가 해봤어. 자, 그 다음요. 마지막. 요거 묻거든요. 입체 공간이 확대된다. 수평 공간 확대나군요. 입체 공간 확대란 말은 고층급을 쭉 지어주는 거지. 그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겠습니까? 접근되겠습니까? 접근이지. 고층 건물 지어준 결과 그만큼 접근된다고. 근데 수평은 땅을 굉장히 넓게 쓰는 거거든. 넓게 쓴 결과 이건 직장과 주거지 뭐하죠? 아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까지 장난치면 요것까지 장난칠 수가 있어. 문제에서. 하여튼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자, 문제가 13번부터요. 1번. 자, 1번 그냥 가볍게 소유권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서 뭐가 있습니까? 지표, 지하, 공중이 있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핵심이 뭐죠? 얘는 보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한데 토지 상한은 결국 몇 차? 그래서 범위 설명에 따라서 3,000고니까 소유권 효력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당한 이익은 어디까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그 말 같은 말이 뭐냐? 보니까 14번에 4번.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사실 막연한 개념 아닙니까? 그죠? 법원에서 판단해 준 수가 많다. 여러 가지라 문제에서.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번에 3번은 좀 있다고요. 13번에 4번 갑니다. 우리 수평으로도 수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필지, 획지예요. 지금 현재 분할하는데 이건 권리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뭐예요? 필지죠. 획지가 아니라.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는 13번에 3번 요 말은요. 자, 그쪽 읽어보시고 요걸 읽어보면 다시 밑에 해설해서 2번 소유권 분할 나 있죠. 자, 그런 말인데 이 원색적으로 더 정확한 말은 뭔지 압니까? 요 말. 자, 우리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자, 요약집 10페이지.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맨 밑에 박사. 맨 밑에 박사 10페이지. 자, 일단 읽어보시고.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게 권리 분할 가능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볼래요? 덩기란 것. 자, 우리 덩기의 단위는 무슨 단위? 필지. 덩기에 대한 범위. 보세요. 자, 한국과 일본은 토지와 정착물은 동일한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 별개죠. 반대로 구미나 유럽이라든지 미국은요.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착물은 토지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 딱 한 개 있어. 자, 결론. 나라들마다 등기는 다르다. 그런데 이 말 보시면 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 묶음에 대해서요. 권리 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걸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잭 캔드로. 잭 캔드로가 맨 먼저 돼서 잭 캔드로 기법이고, 얘가 하와이에서 낚시되면서 발견했던 이 하와이 기법이고, 뭘 보고? 파인애플 보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잭 캔드로 기법, 하와이 기법, 파인애플 기법 쓴다고요. 자, 이 말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설명드리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자,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묻고 자는 거예요. 한국은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 미국은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을 세울 수가 없으면 이거 말 안 돼. 시험 안 나오는 거야. 있어야 돼. 무조건. 자, 이 말로 기억하시면 돼. 나라들마다 등기는 비록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느 나라이든지 타인 토지 내 건물,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을 세울 수가 있다는 말만 기억하시라고. 이걸 다른 말로 권리 분할 가능성이에요. 설명드릴게요. 미국은 뭐 있습니까? 얘가 토지 등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잭 캔드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큰 임대형 빌딩을 갖고 있는 소유주. 보통 얘들이 이제 은행 대출을 약 한 80% 이상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실거래 가격에.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당시 보니까 매매했을 때 얼마인가 하면 100억 정도였는데 대출이 현재 이게 80억 정도 빌려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임대 수입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있는 상태인데, 잘 알지만 이 1929년도에 뭐 발생했습니까? 대공황이 발생하죠. 한결과 서서히 여기 있는 빈집 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임대 수입과 결국 은행 돈을 갚지 못하는 거야. 또 그 당시에 대공황 등이 발생되어지니까 이 집값이 갑자기 반토막이 딱 납니다. 반토막이.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은행 돈도 못 갚지, 팔아봐야 뭐 있습니까? 돈 못 갚지,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가서 낚시되면서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니, 파인애플이 있는데, 이 나무에 보니까 하나 딱 달려있어, 파인애플이. 이걸 딸 때, 통째로 땁니까? 반쪽에 땁니까? 따가지고 장사꾼 조각내서 팔지. 그 등기는 한 개란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과세권, 경찰권 등등해서 팔다 보니까, 그 당시 한 140원 주고 팔았는데, 이렇게요. 자, 일단 이런 게 이제 권리 분할 가능성이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권리 묶음에 대해서 권리 분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 마시면 돼. 단, 조건이 있어. 권리 분할은 경제적 가치가 존재할 때까지만 권리가 분할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재 이 땅에 지상권이 아무 가치가 없어. 그냥 설정할 수가 없다고. 가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설정할 필요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가치가 있으면 그 권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말은 요 말 나오거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지 내 토지에 타인의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이걸 그냥 끝내시라고.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우리 문제에서 13번에 3번이 그 말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그 말 쓰지 않고 이렇게 써있다고. 저기 미국도 뭐 있습니까? 내 토지에 타인의 건물을 세울 수 있냐? 뭐 이런 거에 장난치겠어, 나 같으면.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1번. 권리는 토지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중심부터 연장되는 상하의, 뭐 같은 말이죠. 뭐 크게 뭐 무리 없을 거예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광업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된다. 그 다음 3번. 항공권 내 소유권 포함 안 된다. 4번에 5번 갑니다. 공중공간 쭉 나있죠. 이 무슨 권리? 이거 딱 내면 틀린 말은 뻔하죠. 지표권, 지중권 시험 내겠다고.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하여튼 공중권에 대한 설명 쭉 나와줘. 그건 공중권이야.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1번 이거 말이죠. 공간적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인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뭐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법이 허용 범위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자, 물에 관한 권리 중에 하천에, 자, 중요한 항해 가능한 경우에는 어디까지요? 가장자리. 자, 이때 수면 아래 토지는 공공소유된다. 이 말. 요까지만 내 소유권. 여긴 요건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다. 여러분 볼 때. 자, 그 다음에 3번. 선용주의는 유역주의와 뭐 있습니까? 달리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간의 동등한 영수권. 이건 뭐죠? 유역주의죠. 선용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먼저 온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선용은 반드시 물의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누가 물에 대한 순서가 있어. 사용 권리가. 그래서 선용은 반드시 물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등기를 꼭 해 있어요. 1번 사용자, 2번 순서 정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선용하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왜? 아니, 한국은 유역지 쓰고 있잖아. 뭐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4번요. 조망권, 일조권은 뭐 있습니다.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와 같이 공간적 범위는 지표 지하 공간이 있고 내용적 범위는 뭐 있습니까? 권리. 사용도, 수익도, 처분의 권리가 있죠. 그래 보시고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을 보니까 조금 깊숙한 시험 나온 건데 나 같으면 공부한다면요 3번만 하고 다른 그냥 그대로 버리겠습니다. 일단 또 안 하면 또 섭섭하죠.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말입니다. 보세요. 현재 여기 지표요. 우리 공중공간에 건물 등을 세울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이 있어. 여기에 뭐냐? 공중택지라고. 공중공간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합니까? 얘를 갖다 위에 이렇게 뭔가 받쳐야 되지. 여기 받칠 수 있는 여기 권리 있죠. 이게 뭐냐? 지지권이지. 기둥등을 세울 수 권리. 지지권.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이제 이 기둥등을 세워야 될 거 아니죠? 세우는 공간이 필요하거든. 또 밑에 땅 밑에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뭐 밑에 기초공사 해야 되지. 여기는 열주 획지란 결국은 여기는 면적. 획지인데 자 일단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철골근을 세우는데 공간이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열주 획지라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 건물이 버티기 위해서 밑에 기초공사지. 여기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 원주액제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인데 넘어가자고요. 하여튼 나는 했어요. 자, 일단 그런 건데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가볍게 한번 본 기억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봐서 오히려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봤을 때 여기 이 공간이 이게 더 중요해.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있으면 언어 권리 속에 내 권리 속에 포함되는 되지 않는 거 좀 정리하시고 한 개 더 안 돼 이 말입니다. 자, 사적 지중권과 공적 지중 구분하는 경계점이 있죠. 여기 뭐라고? 그럼 한계 심도 내란 건 사적이에요? 왜 저기 공적입니까? 한계 심도 내. 내란 건 안에 밖에요? 아니란 말은 여기 뭐야? 요거 사적이라고. 그러면 한계 심도 내에서는 반드시 타인이 어떤 그 내 공간 이용하면 항상 뭐 해줘야 됩니까? 보상해줘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한계 심도 내에서는 국가가 이용 시 반드시 보상해준다. 이런 개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건 보시는데, 이런 거 유해역주의 같은 게 이런 개념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이 정도만.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17, 18, 19, 20 그냥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3장에 있는 부동산 특성.